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과 또 정부의 다주택자 퇴로를 개방한 이후에 서울 매물이 폭증하고 있고요. 반대로 전세는 실종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상은요. 하루 만에 매물이 1,300건 정도 나오고요. 결국 보름 만에 7.5%가 증가한 겁니다. 맨 처음에는 한강 벨트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노원, 도봉까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전세는 오히려 급감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되는 그 정책 변화가 있었죠. 다주택자의 매물 중에서 전세길 매물을 매도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 해소가 됐고요. 전세 입주자를 강제로 내보내지 못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있었던 실거주 의무 2년도 유예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5월 9일 양도세 중과는 이제 종료가 된다고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해서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가능성까지 이제 언급을 하게 됨에 따라서 시장에 강한 매도 압박 신호가 나오게 된 겁니다. 숫자로 비교를 해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1월 23일 날은 서울시의 매물이 5만 6천 건 정도 됐는데요. 2월 10일 날은 6만 417건으로 하루에 1,400건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런 증가폭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21곳이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강 벨트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 특히 이제 송동구 같은 데가 많이 매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이런 현상은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1주택자가 이제 고령층 같은 경우에 다운사이징하는, 다시 말해서 작은 데로 옮겨가는 이런 모습이 겹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43평 같은 경우에 35억이었는데 30억 호가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걸 전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금방 물론 시간이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바로 매수로 이어지지는 않는 이런 모습,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망세의 이유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4월까지는 이런 집값 하락 모습이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다림의 관망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처음에는 강남부터 시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외곽부터 팔지 강남을 먼저 팔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곽으로 벌어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노원, 도봉, 동대문, 특히 동대문 같은 경우 매수도 늘고 있지만 매물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지금 가격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토어 신청 감소가 되는 한강 벨트와 토어 신청이 증가되는 서울 외곽 지역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세 시장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1월 1일 날 4만 4천 건 정도의 전세 물건이 있었는데요. 2월 10일 날 보면 3만 9천 건으로 한 10% 이상이 감소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지 같은 경우에도 SK 북한산시티라든가 중계 무지개 아파트 이런 곳들이 다 10건 이하입니다. 일부 34평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한 건뿐인 곳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매매하고 전세하고 지금 분리돼서 이렇게 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물이 급증하면서 가격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심리는 관망을 해보자. 최소한 4월, 5월 9일 전까지는 관망을 해보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급감하면서 상승 모드로 매매의 추세와 전세의 추세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5월 9일까지는 아마 이런 모습이 계속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4월까지는 추가 절세 매물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만 5월이 되면 이제 매도가 정리가 되겠죠. 그 이후에는 매물이 잠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매도자, 매수자 간의 싸움은 지금부터 약 3개월간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고 눈치 싸움의 어떤 절정이 이르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전세 거주자 같은 분들은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재계약을 하실 분들은 재계약을 먼저 전화해서 서두르시길 바라고 있고요. 반전세 월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만약 갈아타기를 이번에 하실 분들은 우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먼저 팔려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을 먼저 하시고요.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 지역에 대출 여력을 한번 빨리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런 시기에는 레버리지를 좀 축소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를 60%까지 쓴다 이런 거는 너무 위험하고요. 최소 40% 이하까지 4월 말에서 5월 초 이 구간의 방향성을 바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매매 공급 충격에다가 전세 공급 부족이라는 특이한 그 이중 구조에 진입했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엔 원료까지 단기 하락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지금 전세가 그러면서 같이 내려가면 괜찮은데 전세난이 이렇게 또 받쳐버린다거나 한다면 5일 9일이 지나고 이러면 매물은 줄어들 것이고 하락폭은 제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 단기 차익을 노리는 수요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최소한 5년 10년을 살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최상의 시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격 동향을 보시고 급매 같은 것들이 나온다면 잡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다. 결국은 자기한테 맞는 투자는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15억 이하 아파트인 경우에는 전세난이 가중되면 당초 전세를 구하시던 분들이 매수로 나설 수도 있다는 점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